대비해서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자동차부터 통신, 보안, 그리고 자율협력주행의 기술과 관련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기술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세미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오늘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올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특별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요, 바로 최소한의 인원들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바로 발표자분들께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사전에 배포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세미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발표자분들의 발표가 쭉 진행이 될 거고요. 각각의 발표자분의 발표가 끝나면 저희가 Q&A 세션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셨던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패널 토론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점 유의하셔서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 관리관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윤진환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호환성 시험 행사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와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협력주행 산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온 오프라인으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호환성 시험 행사는 2018년부터 연 2회 개최되어 3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본에는 특별히 국제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게 되어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근본 세미나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자율협력 주행 관련 산업 및 기술의 동향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기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자율협력 주행 인프라 개발 기업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기술력을 확인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상호 호환성 시험 행사는 CITS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매우 필수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의 시범 사업과 실정 사업을 바탕으로 CITS 전국 구축 준비를 마쳤으며 내년부터 본격 구축에 착수하여 2025년까지 전국적인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2027년 세계 최초 레벨 4 자율차의 상용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자율차의 상용화를 넘어 대중화를 준비하고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호 호환성 시험 행사가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촉진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쌀쌀해지는 날씨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윤진환 자동차 관리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 세션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연설해 주실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미래의 위협을 다루기 위해서 글로벌 의식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제로 조지 워싱턴 대학의 윌리엄 할랄 교수님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Professor William Hollow from the Washington University. 반갑습니다. I speak a few words in Korean. 반갑습니다. 한국어를 좀 할 줄 압니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저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인 윌리엄 이 하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크캐스트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테크캐스트는 전 세계 최고의 기술 예측 기관입니다. 20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Such wonderful 그리고 기업인들과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고 또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and now I think it is 또한 오늘날 현존 세계 제일의 예측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n expert on transportation. 제가 물론 운송 시스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운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3 or 4 세 네 개의 핵심 기술과 운송에 대한 밝은 전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운송의 전반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향후 10년간 운송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요인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고려하실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Now here's where I want to start. 먼저 여기 몇 가지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출연할 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명확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 팬데믹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위기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세계 질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길에서 아무나 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현존하고 있는 시스템이 과연 진짜 지속 가능한 건지 Get us into 그리고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통용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의식, 새로운 가치, 그리고 새로운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의식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의식이라는 팬데믹이 도래한 이후부터 지난 반년 동안 기술의 영향이 닿는 곳으로 저희는 다음의 아이디어를 시험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세계 어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5가지 주요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유토피아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또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일도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고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 보시는 것이 제 발표를 구성하는 5가지 원칙이고 지금부터 원칙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은요. 먼저 지구와 모든 생명체를 성스럽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5가지 원칙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를 하나의 집합제로 가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공통 수요를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 네 번째는 다양성을 자산으로 포용해야 된다는 것, 5번째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 요소야말로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향후 20년을 성공적으로 저희가 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사업의 비전처럼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상품, 새로운 벤처 혹은 기업, 사업,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할 때 하나의 비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목표를 그릴 수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존하고자 한다면 세계가 어디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비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성스럽게 여깁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산업이 전 세계의 온실가스 생산량의 3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팩트입니다. 몇몇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산업의 과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 물론이죠. 그리고 오염이나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이라든지 통행 소음, 이동 시 겪는 스트레스 등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근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차를 타고 출퇴근 시 겪는 여러 가지 교통 애로 사항에 대해서 낭비하는 시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운송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향후 10에서 20년 내에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n the next 10 or 20 years. Now, there's a lot of help here. Because alternative 현재 fuels 대체 are 연료 사용이 실현됨에 따라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They used to occupy just a few percent. 대체 연료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고작 몇 %밖에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급격하게 그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태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석유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따라서 태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는 2027년 기준 3년 전후로 해가지고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20% 정도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력, 원자력, 바이오 연료, 바이오매스, 태양, 풍력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석유와 휘발유가 아닌 모든 대체 연료를 포함해서 20%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아주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컴퓨팅 파워처럼 2년마다 거의 2배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파워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에 대해서도 거의 2배씩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20%긴 해도 2배로 증가하는 것은 태양과 풍력뿐입니다. 수력과 원자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사용의 5% 미만한 태양과 풍력이 거의 2년 주기로 2배씩 늘어날 겁니다. 매우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7년쯤에는 전 세계 에너지 중 30%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주제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능형 자율주행차 도약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한 15% 정도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게 될 겁니다. 불과 2, 3년 뒤인 2023년에 15%의 사용률이 될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멀지 않은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많은 자율주행 기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술이 앞으로 2, 3년간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주류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2, 3년 내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도약 단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대체 에너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자동차가 2030년쯤 전 세계 자동차의 30%를 차지하고 주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전기자동차가 많긴 하지만 휘발유를 동력으로 내는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수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소가 화두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배터리 문제 때문에 한 향후 10년은 더 지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되고 있긴 합니다만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10년 후 태양광 자동차를 비롯한 전기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의 30%를 차지하며 주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엔지니어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전치를 자동차 루프나 트렁크, 후드, 태양이 비추는 곳에 설치한다면은 태양의 에너지는 효과적이며 저렴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rogressive car manufacturers. 또한 혁신적인 자동 제조업체들이 자사 자동차에 대한 태양광 전지를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So that's going to take about 10 years. 자동차를 그냥 햇살 아래 두면은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거죠. Also, I think 이런 기술은 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aying a great deal 뿐만 about 아니라 the move in the culture of 차량 car 소유 및 ownership. 운송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도 확실히 짚어볼 필요가 We 있습니다. need to change culture from owning cars 차량 to 소유 mobility. 문화에서 벗어나서 모빌리티로 나아가 사람들이 이동을 위해서 개인차를 소유하지 않게 하고 리프트라든지 우버라든지 자율주행 택시 및 기차 등 점차 통용되고 있는 모든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o that, I think, is an important. 그러므로 운송 산업이 사람들을 잘 독려를 해야 되고 차량 소유만이 유일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ublic transportation and private 대중교통, 민간 교통이 불과 몇 년 뒤에 are going to be 이용하게 될 운송 수단의 아주 주요 형태가 될 것입니다. few years. And then I think about the problems with big vehicles like aircraft. and 또한 ships. 항공기, 선박, 트럭과 같은 대형 운송 수단의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동력과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 저장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모델인 수소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공기, 트럭, 선박에 사용되는 바이오 연료라든지 태양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가 몇 년 내에 주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I'd be happy to take any questions. 이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라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The second principle. 두 번째, The world is a united 전 세계를 하나의 집합제로 관리합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의 중요성은 국가 간, 기업 간 협력이 가능하다면은 nations and corporations would be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한 팬데믹을 통해서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방식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개인성을 그리고 잘 지키면서 그리고 문화라든지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거대한 문제에 현재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께 협업할 수 있어야 하며 협업을 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향후에도 팬데믹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경제 불평등도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큰 문제이고요. 우리가 함께 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산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바로 3-4개 글로벌 센터에서 공동 기술 연구 및 운송 분야를 담당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정부나 민간 산업에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세계 각지에서 인력을 고용을 해서 운송과 기본 연구에 필요한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도 가질 수가 있겠죠. 기업이라든지 자동차 제조업체 등이 회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용이 허가된 지식에 대해서 한 연간 2-3천 불의 이용료를 지불을 하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수송 분야에 대해서도 커다란 진천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러 곳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소수의 연구센터에서 노력을 집중한다면 훨씬 효과적이며 사용자들은 기술의 혁신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달성해야 할 주요 계획으로 삼게 된다면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각국 정부와 한데 모여 운송 연구센터를 설립해야 됩니다. 이미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디자인과 전 세계 전역에서의 판매 및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용에 대한 국제 표준과 배출량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세워야 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에 부과할 일종의 세금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경기를 악화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만 잘한다면은 늘어난 세수를 다시 경기에 환원할 수가 있고 국민들이 온실가스 배당금 등의 형태로 지급을 받거나 에너지나 운송 혹은 보존 연구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성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경기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과 개인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실제 실현만 된다라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간, 기업 간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십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 세계 운송 시스템을 통째로 변화시킬 향후 10년에 걸쳐 일어나게 될 아주 큰 도전 과제입니다. 수많은 인력, 자금, 과업을 필요로 하는 커다란 과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기업과 국가가 협력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요. 기업의 역할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어 온 팬데믹과 기후변화를 비롯해 여러 위기들로 현재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큰 이윤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모든 사회 문제가 하지만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지도 않는 거고 기후 문제도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회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해와 합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자유시장이라든지 자유기업 체제를 버리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회주의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투자자에 대한 이윤에만 초점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으로 기본 단위의 자유, 기업 체제인 법인, 사업체, 그리고 기업을 탈바꿈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자유기업 체제와 완벽하게 양립이 가능하고요. 사실 기업 체제보다 더 강력한 형태가 될 겁니다. 일종의 민주주의적인 자유기업 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유기업 체제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만족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니즈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더불어 주주들에게 이윤을 제공하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과는 다른 겁니다. 자유시장 시스템 하에 기업은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 근로자, 소비자, 공동체와 적절한 협업을 한다면은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공동체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더 큰 투자 수익과 이윤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이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협업을 더 큰 범위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다양성을 자산으로 포용합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인원으로 구성된 집단 사이에 적대가 팽배한 오늘날 세계에서 다양성은 문제로 인식됩니다. 예컨대 테러는 끔찍한 문제이며 이와 같은 모든 분쟁들이 지속됩니다. 제대로 된 세상을 바란다면 이런 현상은 필요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차이를 자산으로 여겨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지식의 원천이고 가치 있는 다양한 문화를 지니고 있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발표하는 사진인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모든 이들과 대화를 아주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발표를 했고 아주 효과적이고 유용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배웠고 그 국가 사람들도 배웠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와 운송수단의 차이를 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작동하는 현대 운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기차, 자율주행 택시를 비롯한 다양한 모델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운송 시스템은 반드시 다양한 자산을 포용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공동체의 필요성입니다. 공동체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운송수단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직접 건설하기도 하는 세계 곳곳의 인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컨퍼런스처럼 변화를 공동체와 운송업계에서 잘 축하하고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야말로 국제적인 상호 운용성 시험 그리고 이를 잘 다루는 국제 세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야말로 운송 분야의 공동체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를 축하드리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리고 제 강연이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요. 향후 10년 혹은 20년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 건 글로벌 의식의 원칙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이야말로 이 어려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주요할 요소들이고 마음에 간직한다면 더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율협력주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신 할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Q&A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할랄 교수님을 화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hello, Mr. Halal.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사회자님 안녕하세요. First of all, thank you for joining us, and also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인사이트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예, 오히려 제가 You're 감사합니다. very accurate to pronounce Korean words. 한국어 발음이 정말 Well, we have 좋으시네요. several questions for you. 질문이 So 몇 would 가지 you 들어와 please 있습니다. could answer this question?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first question is, 첫 번째 you 질문입니다. mentioned that there are many autonomous driving 많은 technologies. 자율주행 기술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인스트림에 오르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을 5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텍캐스트에 살펴본데 1단계, 2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환경을 잘 만들어 놨을 때만 잘 자동차가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직까지는 자동차를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감독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을 하는데 제한된 조건 내에서만 자율주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50% 정도 자율주행을 우리가 잘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갑자기 확 하고 튀어오르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2에서 3년 내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날씨라든지 다양한 주행 조건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과 다양한 주행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해 당사자를 만족시키는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말씀해 주시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통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처음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협업을 해야지 사회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의 일자리의 안정성도 잘 보장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예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의 타타그룹 같은 경우도 몇 세기 동안 아주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회사의 충성도도 상당히 높고 서로 협업을 하면서 기여를 많이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케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 업체와 정말 잘 협력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가구에 들어가고 있는 원자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케아의 협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 자율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율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업이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기조연설 감사드립니다. Q&A까지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접 언젠가 한국에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라 교수님의 답변까지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두 번째 연사분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강연을 청해 듣겠는데요. 바로 두 번째 연사분은 옴니에어 컨소시움의 제이슨 콘니 이사님이십니다. 글로벌 VTX 시험 동향을 주제로 저희가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네, 화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r. Conley. 잘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We will also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So 이렇게 it 초청에 seems that 응해 you're 주셔서 ready 정말 to 감사합니다. 준비되신 거죠? begin your presentation. 시작해 보실까요? 잘 보이십니까? Oh, please share your presentation while on the screen. 파워포인트 보이십니까? 아, 지금 공유했는데요. 네, 잘 보입니다. 이제 떴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코리아 플락 테스트에서 제가 발표하게 됐는데요. 2018년에도 제가 참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직접 목도할 수 있었고요. 많은 업체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참여해 주신 업체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옴니에어에서도 저희들이 플러그 페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ITS 코리아도 플러그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 외에 많은 업체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 옴니에어 컨소시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커넥티드 비클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목적이죠. ITS 코리아와 저희들이 파트너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증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의 현황에 대해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옴니에어 블록 테스트를 10월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요. 전 세계 6개 지역에서 진행이 됐고 한국도 포함이 됐습니다. 옴니에어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인증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테스트와 설티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또한 운송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데 저희들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RFID 기술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그 2012년부터 RFID 인증을 했고 그러고 나서 2017년에는요. 저희들이 Dedicated Source Range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새로운 인증 프로그램을 계속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 안전과 관련된 기술 인증을 하고 있고요. 셀룰러 V2X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 전 세계적으로 80 이상이고요. 25%가 북미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인증 멤버들 대부분 이제 또 북미도 있고 25%가 아시아 그리고 25%가 유럽에 있고요. 그리고 7개의 워킹 그룹과 하부 그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항목별로 한번 보시면 RSU나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CB2X, 사이버 보안, 톨링 그리고 전반적인 기술적 워킹 그룹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요. 죄송합니다. 한 달에 2번씩 만나고요. 그리고 또한 아주 분주하게 작년에 여러 새로운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이 도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회원인데요. 옴니에어의 강점 중에 하나가 제 전체 생태계의 업체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업체들도 제조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티어1 업체들, 칩과 기술 업체도 있고 라디오 매니팩처 제조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난 톨링 기기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수송국들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 툴을 하는 연구소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협업을 진행 잘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목적은 테스트 스펙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커넥티드 비클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린 자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의 멤버들도 다수가 있고요. 이 방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도 옴니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2018년에 한국에 가서 케일 플러그 테스트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이 됐지요. 그때 옴니에어와 ITS 코리아가 아주 역사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팅 인증을 더 앞으로 발전시키고자 약속을 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은 분기별로 만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인증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목표는 이 프로그램을 조율을 해서 상호 인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옴니에어 멤버십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결과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플러그 테스트 결과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파트너십이 앞으로도 계속 더 강력해지기를 탄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옴니에어에는 여러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톨링, 그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비클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RFID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ISO 기준을 준수하는 그런 시험소와 같이 인가받은 시험소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적합한 시험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테스트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120개 이상의 테스트가 또 진행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OBU나 RSU와 관련된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 개의 랩이 사실 한국에 있고요. 카텍, TTA 그리고 또 한 업체가 있어서 세 개 업체가 지금 한국에 저희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같은 경우 그리고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왜 인증이 필요할까요? 인증을 할 때는 이 기술을 디플로이하는 업체들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상호 운용 요건을 우리가 최소한도 마련을 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독립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간의 테스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 제3자 말씀드린 독립적인 랩이 테스트를 해야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증 마크를 보게 된다면 이 옴니에어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온라인사로와 디렉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어떤 기술들이 요건으로 포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디바이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시기간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요. 저희들이 옴니어 서베일런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즉 검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은 디바이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베일런스를 진행을 해서 그 품질이라고 할까요? 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 옴니웨어 플러그 페스트는 한국에서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진행을 했는데요. 이 전염병 때문에 플러그 페스트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디바이스 그리고 제조업체, 테스트랩 전 세계의 회원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행을 출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미국 내에서도 이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국내 이동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플러그 테스트를 할 때 여러 테스트 랩과 같이 전 세계의 여러 로케이션과 연결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진행한 것도 있지만은 가상으로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랩 테스트를 이제 온앤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팀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액세스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를 보시면요, 3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저희들이 오스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가 스페인 말라가에서 지금 9월 28일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스턴 저희들이 자매 도시와 같이 진행을 했는데 여기 TSL 테스트 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보시면 여러 테스트 기기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장소별로 다 나와 있고요. 한국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2주차에 했고요. TTX 그리고 유럽의 테스트 코리아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다시 미국으로 와서 샌디에고에서 진행을 했고 유럽의 테스트 디트로이트에서 진행을 했지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테스트 시스템 제공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플러그 페스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SA에 보시면 여기 스파이런트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바이러스 테크놀로지 사프러스 리서치 연구소에서도 즉 SWRI 연구소도 참여를 해줬고요. 그리고 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도 인프라스트럭처 어소시에이션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 기기의 프로바이더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셀룰러 V2X 기술까지 지금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디바이스와 진행을 했고요. 그중에 3개가 셀룰러 V2X였습니다.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기술 간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PK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퍼블릭키
인프라스트럭처와 그다음에 시큐리티 서티피케이트 프로바이더들인데요. 한국과 같은 건 오토크랩트였고 캐나다 같은 건 블랙베리였고 그리고 또한 미국과 같은 건 그랜힐즈 ISS였고 그리고 헝가리 같은 건 마이크로색이었습니다. 이 플럭페스트에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할 때는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디바이스 중에 디퍼런트 서티피케이트 디바이스를 다양하게 얻고 있는 것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 표준에 준수하는 그런 기기들과 그리고 루트를 모두 탑재를 해가지고 보완된 패킷을 수신하는지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LCC 앱까지 탑재해서 상호 운용성을 시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플럭 테스트에서 테스트를 할 때 SRC 디바이스도 했고 그리고 셀룰러 V2X 디바이스에 대해서 다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인증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을 때요. 2017년에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년 전 오늘 저희들이 또 같은 날 테스트 케이스를 출범을 했는데요. 셀룰러 V2X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워킹 그룹도 시작을 했고요. 이 워킹 그룹 같은 경우는 CV2X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합니다. 그리고 또한 DSLC 테스트 케이스도 또 그때 출범을 하던 걸로 먼저 시작을 했었지요. 그러면서 필요한 수정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표준을 말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J3161과 같은 게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한 통합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3GPP 36521 즉 무선 송신기와 관련된 이 표준에 기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 버전을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니에어가 12월까지는 DSRC와 그리고 또 NCP2X의 인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용한 DSRC 같은 경우는 이런 표준을 썼고요. 이 DSRC에 대한 테스트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DSRC에 대한 것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변화된 게 있었죠. 스펙트럼 면에서 변화된 면이 있지만 그리고 이행기지만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DSRC에 대한 테스트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정리를 하는 곳인데요. 기술 워킹 그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그 화요일 이후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 여러 랩과 이미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도 공유를 하셨죠. 이것을 K-플럭 테스트에도 계속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활용하고 나서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테스트 케이스를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꼭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교훈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셀룰러 V2X는요 초기 기술입니다. 굉장히 유망하죠. 그리고 또 확장성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부에서 말씀 것처럼 SRC, DSC와 비교해서 아주 캐파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바이스를 봤을 때 DSS 디바이스랑 3년 전에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했고요.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죠. 저희들이 플럭 테스트를 하면서 각각의 여러 디바이스에 대해서 인증을 했는데 그리고 파일럿 프로젝트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셀룰러 V2X 같은 경우에는 DSS에 비해서 아주 초기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GPS 타이밍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밍 연수가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따라서 기기와 테스트를 할 때는 GPS GNS 타이밍 니즈를 우리가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고요. 테스팅 기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갔는데 세 개의 퀄리파이 테스트 시스템을 갖추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테스트 장비를 보면 각 현지의 지원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배운 점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TCI 버전 3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칩을 업데이트하고 인터컴이 TCI 버전 3가 필요한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가 진행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소 셋업할까 GS에서 연결한 문제를 할 때 리셋을 하면 주소가 디폴트 값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플러그 테스트 이후에 이번 주에 저희들이 CDBS OBS를 지금 1609와 J2945.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할 진행입니다. 그리고 또한 IPv6 터널링 이슈에 대해서 아직 SCMC 처리 검증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대한 풀 리포트를 전체 결과를 2주 후에는 저희들에게 공유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주에는 이 총합적인 결과가 나올 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2월까지 뭐가 필요할까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최종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주간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하이웨이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파이널 릴리스 준비를 할 것입니다.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조율을 해가면서 최종 확정을 할 거고, 그리고 CV2X와 에 대해서 인증 범위 초안을 발표할 거고, 그다음에 시험 장비에 대해서 퀄리피케이션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그리고 테스트 시스템 퀄리피케이션이 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국의 상황입니다. 지난주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주 장기간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5.9 스펙트럼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한 10년 동안 질질 끌어왔던 것이죠. 제가 ITS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DSRC 디플로이먼트를 전이었죠. DSRC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스펙트럼 문제가 같이 연관이 돼서 지연이 된 거죠. 스펙트럼 니즈에 보시면은 와이파이에 할당을 되고 또 다른 업체들도 또한 이 아주 제한된 스펙트럼 대역대를 액세스하려고 했기 때문에 연방 소통국에서 규정을 1년 전부터 계속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계속 이 결정을 미뤄왔죠. ITS에 할당된 75MW를 이것을 저희들이 분할을 했는데요. 30 이상은 B2X 그리고 45MHz 이하는 와이파이로, 그리고 상위 대역을 보시면 지난주에 H&P의 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룰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제안을 보시면 30MHz를 셀룰러 B2X에 할당한다. 그리고 이 아래 45MHz 같은 건 와이파이로 할당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행 기간을 1년 이행기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11월 18일 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연방통신위에서 이게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사이 많은 일이 벌어지겠죠. 화요일 날 미국에서는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고,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겠죠. 정부 내에서 이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최선의 정책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12월 말까지는 규제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규제가 DSRC건 CV2X건 결정이 나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기술 결정이 되면 이제 업체들이 투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장기적으로 디플로이먼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니까요. 따라서 기술이 결정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확실한 그림을 확보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이후에 더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이후에 언제든 CV2X건 아니면은 DSRC건 이에 기반한 인증을 계속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 있네요.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한 14만 드래프트가 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쯤이면 IEEE의 1609 9.2.1이 표준화될까요? So, yes, I understand that 2.1 is 2.1이 in 아직 final balloting. And so 최종화되진 we 않았죠. develop our test cases. 투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Final draft. 최종 드래프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t turns out that 만약 최종 버전이 변경이 된다면 저희들의 테스트 케이스도 또 변경이 되겠죠. it's in final balloting. 지금 최종 발로팅 투표가 진행이 될 거고요. Some additional thoughts on that. 그러면 Q&A 동안 스프린터제 쪽에서도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MS의 폴리시 등 내용이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SCM에 대해서 2.0을 적용한 SCMS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Missing policy with the SCMS. SCMS에 빠진 폴리시가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폴리시에 대해서 미국에서 말씀을 드리면 ENSS로 어떻게 관리할지 미국 교통국에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권고안이 이미 나왔고요. 근데 그 미국 교통국이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조처를 취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옴니아는 이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에 보시면 일부 부분이 유럽에서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던데요. 참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SFC 같은 Well, let me say this with respect to Europe. 유럽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XE 스페시피케이션 대응해서 저희들이 그 전에 이미 테스트를 제안을 했고요. 스페인 말라가에서 진행할 때 제안을 했고요. Share quite a bit of information. 그를 통해서 유럽의 멤버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도 저희들이 최대한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러나 인증을 제공하는 면에 있어서 NCC 표준 그리고 SC 스페시피케이션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유럽 시장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제가 아는 한 IEEE 1609 2.1은 현재 드래프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럭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는 어떤 버전을 기준으로 진행하십니까? 2.1입니까? So we use the latest draft 가장 최신 드래프트 버전을 사용합니다. to our members. 그 시점을 기준으로요. 그리고 IEEE 멤버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워킹 그룹과도 같이 협업을 합니다. There is a balloting process that's underway. 현재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투표 Change our test 밸러팅 과정에 진행을 했고요. draft standard change.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최신 버전을 씁니다. 변경이 되면 또 최신 버전을 또 쓰는 것이죠. 플럭 테스트, 글로벌 플럭 테스트에서 SCMS 서티피케이션 예를 들어서 인증 요소 간의 평가도 플럭 테스트에서 가능합니까? PCLA 또는 LA와 RA 간의 적합성 평가도 가능한가요? 질문이 뭐였죠? Of this, SCMS 인증이요? 인증 요소요? then I will certainly defer that question.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 다음 연자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몇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서티피케이션 테스팅에 대해서 SCMS에 관련돼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레코멘데이션을 예전에도 들었습니다. 근데 답변은 더 적합한 다음 연자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기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요. 제가 아는 한 표준화가 SAE J3161 2020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CB2XO와 관련해서는 어떤 버전을 기준으로 플럭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So we have we froze our test cases.
저희들이 테스트 케이스를 최종화하는 것이 동결하는 것이 12월 중반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그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여러 의견들이 지금 개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킹 그룹에서 의견을 개진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버전은 곧 나올 것이고요. 저희 인증 프로그램 플러그 테스트를 보시면 당시의 표준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TS10이던 아니면 1650 2.0이건 2.1이건 최종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테스트 기계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을 할 때 저희들이 랩에서 서티피케이션 테스트를 시작하는 시점은 이 표준이 발표가 되는 시점부터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This is the last question. 알겠습니다. 이게 그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FCC 5.9 기가헤르츠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옴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정보를 대상으로 저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5.9MHz를 ITS 수송 안전 애플리케이션에 할당을 해야 된다라는 저희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저희들이 풀 스펙트럼을 다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회에게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서 out of the band interference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와이파이와 관련돼서 이 밴드와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토론장 감사드리고요. 콘리 선생님, 콘리 위원장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콘리님의 연설과 그리고 Q&A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벌써 오전의 마지막 발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연사분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사분은 Integrity Security Service의 데이비드 세퀴노 대표님께서 글로벌 SCMS 구축 동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Hello, Mr. Sequino. 사장님 들리시나요? Can you hear me? Good morning. Yes, I can hear you. Good morning.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for joining us.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having me.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kay, so please begin your presentation.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very good. Hello, my name is David Sequino and I'm the founder and 제 이름은 데이비드 세키노입니다. IASS의 공통 창업자이자 대표입니다. pleasure and I appreciate you inviting me to your IT.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ITS 코리아 2020 K 플러그 테스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테그리티 시큐리티 서비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린힐스 소프트웨어의 자회사입니다. 저희는 하드웨어와 플랫폼을 타지 않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We are end-to-end security 뿐만 아니라 종단간 보안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over 20 auto OEMs 그리고 다른 12개 OEM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of the SCMS manager, which is SCMS 매니저라는 certification 보안 인증 그리고 표준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창립 멤버입니다. 북미에서 저희가 이런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경력을 합치자라고 한다면은 25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해당 방식을 사용을 해서 10억대 이상의 장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background about ISS가 SCMS와 그리고 ITS에서 어떻게 경력을 쌓아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일을 해왔었고요. in 2014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면은요. 저희가 ISS POC 및 실증을 위한 캠프의 SCMS를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OEMs that were part of the CAMP consortium
그리고 캠프 컨소시엄의 주요 OEM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2016년 상용화 수준의 온라인 CMS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CMS라고 제품 이름은 있었고요. 상용화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북미에 대해서 저희가 B2X에 대해서 내셔널 루트 권한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요. 웹 트러스트 2.0 서티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ISO 27001-2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인증을 이미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OEM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B2X 인증을 자동차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니어 플러그 패스트에 대해서 V2X 인증을 발급했습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 모두에서 저희가 이 인증을 발급을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라스베가스 CES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오버디에이 업데이트라든지 그리고 오버셀러 AT&T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을 최초로 데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저희가 ISS V2X 인증을 제공하느로 미 교통성과 계약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CB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이 인증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호주 같은 경우에도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서 CITS, CMS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와 계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증서를 제공을 했었고요. 2019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반 V2X 프로젝트에 대한 CB2X에 대한 RSU와 OBU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교통성과의 계약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글로벌한 MAC, 미스비헤이비어 오토리티 서비스죠. 이상행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또 다른 하나의 큰 마일스톤이었다고 한다면은요. 유럽의 전기통신 표준기구인 ETSI와 플러그 테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C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호주에 대해서 CB2X 인증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요. SCMS 매니저 런칭을 했고요. 표준 기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옴니에이와 함께 저희가 테스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표준 작성 등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SCMS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요소를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5개 대리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캠프 스탠다드를 따를 수 있도록 했고요. 이를 통해서 북미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그룹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 대한 테스트 그룹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트러스트 리스트 매니저에다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SCMS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OEM 레벨에 보시게 되면은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OBU 그리고 RSU 레벨에서 살펴봤을 때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티어 1과 티어 2로 살펴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칩에 대한 이 인증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라든지 각 지자체에 있는 교통성과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니에어의 테스트 하우스와도 함께 일하고 있고요. 많은 컨설턴트들과 함께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안 정책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SCMS 매니저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저희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AS가 CMS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호주의 전 국가적인 모든 인증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CMS가 어떤 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미의 SCMS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북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통성에서도 SCMS를 가져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자라는 거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동차 사고 관련 사망이 130만 건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287명의 사망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비행기가 747기가 하루에 한 대씩 떨어지는 꼴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FAA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죠. 특정 기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항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조치가 많이 취해졌다라는 거죠. 2015년에서 2019년까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점점 5.8% 정도 계속해서 사고 증가율이 있었다라는 거죠. 67%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승객, 14%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19%는 자동차 이외 탑승객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교통사고가 정말 많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도시에 있어서 교통 체증 역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한국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한 3-4개 정도는 한국에서 사진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글로벌한 이슈입니다. 파리에 있든 런던에 있든 로스앤젤레스에 있든 혹은 뉴욕에 있든 서울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혼잡이라는 거는 거의 악몽에 가깝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꿔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TS 시스템이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SCMS가 할 역할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클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트래픽 매니지먼트 센터에다가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안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자동차와 디바이스의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 구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SCMS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옴니에어와 함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 옴니에어 파트너와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트럭 주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트럭 주행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제일 처음으로 적용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를 정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자동차 간에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SMS 스펙을 따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옴니에어 파트너에 의해서 테스트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입증을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이 됐든 한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북미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런 프로세스는 반드시 탈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 차량 같은 경우도 아주 중요한 유스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SCMS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 대응팀이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됐던 혹은 앰뷸런스가 됐건 자신들이 정확하게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서 사고 현장에 가서 교통체증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관리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SU에 정확하게 인증서를 전달해주고 인증서가 안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SCMS 매니저가 북미에서는 인증을 해주고 그리고 옴니에어 파트너가 또 테스팅을 해서 검증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교통 신호 체계 그리고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다 무결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인 방지성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결성이라는 거는요. 메시지가 창출이 되게 되면은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메시지가 계속해서 교류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스에서 왔고 믿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트래픽 매니지먼트 센터가 우리는 5,000개 이상 미국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 매니지먼트 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메시지 그리고 모든 시스템에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가 완벽하게 무결성을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알려져 있는 소스, 노운 굿 소스에서 나왔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 안전과 그리고 모니터링 및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송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운 굿 시큐리티 크레덴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우리가 검증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옴니어와 SCMS 매니저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무결성이 있고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MS 매니저가 탄생됐던 이유고 그리고 옴니에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똑같은 표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상호 호환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요. 미국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한국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 우버 어뷰즈 레이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킹을 해가지고 우버에 대해서 해킹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SCMS 매니저가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되어 있는 SCMS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SCMS 매니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렉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렉터 루트 CA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SCMS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고요. 중간 인증기관 서명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일렉터에 대한 연간 감리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기구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SCMS에 대해서 감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엔터티에 대해서 인증 테스트 서비스 역시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SCMS 매니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 스펙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정책과 그리고 절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MS가 북미 내에서 똑같은 표준을 따를 수 있도록 보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옴니에어라든지 혹은 다른 파트너사에게 저희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SCMS 매니저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직 구성을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그룹이 4개가 있습니다. 2개,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위를 보게 되면 표준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생태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표준위원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무구를 보게 되면 정책과 절차, 그리고 기술 표준, 그리고 세 번째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리아종을 보시게 되면은요. 옴니에어와 그리고 옴니에어 테스트 파트너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표준기관 리아종 그룹이 있습니다. IEEE나 SAE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감사위원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감사위원회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렉터와 루트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CM에 대해서 가버넌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MS 에코시스템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테스트에 대한 인증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SCMS를 제대로 그리고 스펙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에서 만들어진 스펙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SCMS 매니저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북미에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토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SCMS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토크립트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SCMS에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셀톨라 B2X와 그리고 B2X의 SCMS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체계라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PKI 인프라가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증서를 저희가 자동차에게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익명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법이 아주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동차가 VX2X 네트워크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메시지나 혹은 인증서를 읽을 수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성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 인증기관이라든지 수도님 CA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서티피케이션 매니지먼트도 있고요. 그리고 등록 대행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기구 체계가 있는 요소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링키지 오소리티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리고 인증서 폐지 목록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상화 계층까지도 가져갔고요. 이상행위 관리 역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CMS 매니저 내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체계가 모두에게 공동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SCMS가 ISO 27001 데이터 센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각 국가에 있는 루트들이 각각 다 서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웹트러스트에 대해서 서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서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가 됐거나 하드웨어가 됐든지 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니스트의 104-2 시큐리티 모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표준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페이먼트 카드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아주 강력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쓸 때도 미스라 코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웹트러스트 2.0 같은 경우에 살펴보게 되면은요 시스템에 대한 가용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성을 위한 시스템이 합의된 바에 따라서 약속한 바에 대해서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물리적 논리에 대해서 비인가 접속에 대해서 보호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처리가 안정하고 정확하면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기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 살펴보게 되면은 인증 정책과 관련된 인증 실행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요. 절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운영 사항은 문건화된 절차에 따라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ISO 27001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 게이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보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 센터에 사전 인가를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증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KPMG를 통해서 KPMG가 지속적으로 저희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캠프가 SCMS를 처음에 디자인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개개인 자동차 소유주가 SCMS를 통해서 트래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SCMS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개인 정보에는 다 프라이빗하게 간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CC에 대한 5.9MHz 규칙에 대해서 이미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이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잘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규칙이 제안이 되었었죠. 그리고 여기 살펴보게 되면은요, DSRC 같은 경우에는요, 하위 45MHz 폭을 비워서 와이파이 등 비면허 쪽에 할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위 30MHz 폭 같은 경우는 CV2X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대통령 선거가 아주 박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SRC가 더 높은 스펙트럼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트럭의 집단 운행 같은 쪽에 유스 케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딱 이렇다라고 스냅샷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SCMS 매니저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옴니에어에도 참여하실 필요가 있고요. SCMS 매니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TS 컴포넌스이기 때문에 각각 ITS 국내 권고사항을 따라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2C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C2C 컨소시엄의 멤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EEE 1609.2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항상 새로운 표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9 2.1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글쎄요. 수정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21년 1월에 반드시 출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1609.2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루트를 운영하고 SCMS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SCMS
프로바이더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ISO 27001 이 보안, 특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보안 준수가 이루어지는 기구인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CMS 파트너를 선택을 할 때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글로벌한 표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SCMS의 확장성이 있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익명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증서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서버 하나에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그냥 인증서 다시 찍어주는 기업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B2X라든지 C-B2X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하나에 있어서 사실 일주일마다 12개씩 계속해서 바꿔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 곱하기 50 이런 식으로 곱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정말 많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차가 한 대가 아니죠. 차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1000에다가 차를 수백만 대 곱해 보십시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증서의 숫자가 수십억 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를 이렇게 많이 생성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지난 7, 8년 정도 이 시스템을 잘 관리를 했었고 확장성에 대해서 잘 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정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환경에서 확장성이 있는 테스트가 이루어졌는가, SCMS 제공기관이 글로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SCMS 제공기관이 모든 유스케이스를 다 이해하고 있는가, SCMS 제공기관이 보안 표준에 따른 인증 등을 완료했는가에 대해서 자문을 해보십시오. 저희 SCMS에 등록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여기 ghsiss.com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ISS 서티파이드 파트너가 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Q&A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Q&A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2개 대표님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차량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어떻게 관리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관련된 답변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다 답변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바이스 자체에는 각각 다 아이덴티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라이버시라든지 오디팅과 트래킹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FCC의 5.9 GHz 입장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좀 복잡한 질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은요. B2X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교통성 그리고 지난 행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처음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에서 모든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B2X에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었죠. 그러다가 2016년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왔죠. 규제가 덜 해야 된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행정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 자체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B2X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빠르게 진척도를 빼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행정부가 한번 바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글쎄요. 조금 더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시 민주당으로 가게 되면은 원래 자기네 거니까 2014년이나 2015년에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스탠다드를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추측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답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박빙입니다.
향후 몇 주 기다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나중에 한국에서 직접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여러분 이것으로 저희 1부 2020 자율협력주행 국제 세미나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간의 점심 식사를 갖고요. 그리고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Bon appétit. Please enjoy your lunch.